자, 오늘 주제는요. 이낙연의 책임과 위기입니다. 대선주자 선호도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지금 상황대로라면 7일쯤 거취를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요. 위기 대처와 책임 이걸 강조를 했는데요. 이 의원은 국가적 위기에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또 초유의 거대 여당을 책임 있게 운영하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 두 가지가 기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코로나19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 위기에 자신이 여당의 대표로 나서서 책임 있게 대처하겠다. 이걸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당 대표 맡는 거는 대선 후보 되기 위한 징검다리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 위기에 책임 있게 대처한다는 말을 굳이 강조하는 거 이런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이 의원 대선 욕심에 1년 안에 전당대회 3번 치를 수 있다. 이런 비판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후보군 중 한 명인 홍영표 의원이었는데요. 주로 그런 비판을 했죠. 예, 사실 2번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 욕심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될지도 모르잖아. 웬만하면 접지. 뭐 이런 얘기였죠. 예. 이 의원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긴 합니다. 대표라는 자리 욕심 혹은 대선 후보 경선에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대표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의원이 출마 선언하면 다른 후보들도 입장 밝히겠네요. 예, 현재 민주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나눠서 선거를 하거든요.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가 있는 셈입니다. 과거에는 모두 당대표 후보에 나섰고 득표순으로 최고위원 맡은 적도 있었습니다. 예. 현재 후보군은 김부겸 전 의원, 우원식, 홍영표 의원 정도입니다. 송영길 의원은 이 의원이 나서면 적겠다 하기도 했고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하기로 한 것도 결정을 했죠. 예, 민주당이 어제 전국 대의원 대회 준비위원회를 열어서 당 대표가 중도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은 임기 2년을 보장하도록 당원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당원에는 이제 다음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당 대표가 선출되면 될 때까지를 임기로 했었는데 이 전국 대의원 대회 앞에 정기라는 단어를 붙여서 예.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요걸 고치지 않으면 예. 이낙연 대표가 만약 대표가 되면 네. 대선 후보 출마를 위해 사퇴를 하면 예. 나머지 최고위원 뽑힌 사람도 다 다시 뽑아야 되는데 그건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네. 안규백 의원이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인데요. 현재 당원으로도 유권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지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를 따져서 그렇게 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캠프 사무실도 화제가 되더라고요. 예, 국회가 있는 여의도 대산 빌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캠프 사무실로 쓰던 곳입니다. 예. 아마 대선 전당대회 이후에는 예비 대선 캠프 역할을 하는 싱크탱크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등 벌써 뭐 한 1년 반째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대표 경선에 나선다. 해석해 보세요. 안전판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의원을 돕는 쪽에서는 대표를 거쳐서 대선 나간 문재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안정하다, 예. 안정적이다. 압도적으로 예. 의원이 많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는 이 의원 개인 성향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우선 대선으로 직행할 경우에 너무 일찍 대선 후보로 노출이 돼서 공격이 집중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만 해도 출산, 산후조리 관련해서 얘기한 것이 성인지 감수성 부족하다. 이런 일각의 비판을 받기도 했거든요. 뭐라고 했는데요? 엄마가 되는 경험, 소녀가 엄마가 되는 경험. 이걸 남자들은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철이 안 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남자뿐만 아니라 요즘에 비혼 집도 있고 네. 비혼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아이가 없는 딩크족들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 모두가 반발하고 나섰죠. 네. 그럼 우리는 어른이 될 수 없는 거냐? 네. 라면서. 참 요새 말하기 참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난 딴 건 뭐 물론 뭐 결혼 안 하겠다, 아예 안 낳겠다 다 판단의 자유가 있으나 네.
여자가 아이를 낳는 출산의 경험이라고 하는 건 남자는 네. 절대 못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이렇게 말 한 게 말하니까. 뭐가 문제죠? 남자의 부족함을 얘기를 한 건데 이제 마치 여성은 모두 출산을 하는 거냐? 아, 그게 아니고 아이를 낳는 여성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건 칭송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대표의 그 이미지가 너무 주변에 사람을 안 두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 떨어뜨리고 싶어하는 인기를 떨어뜨리고 싶어하는 비교 그런 화법을 쓰지 느낌도 않는 게 가장 있었어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서현미 아나운서도 이 발언이 굉장히 불쾌해요. 뭐 불쾌까지는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또 네. 이건 논란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앞에도 서현미 아나운서 정도가 그런 반응인 걸 보면 저는 이게 왜 논란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 자, 얘기하면서 마무리합시다. 예. 네. 이낙연 학설에 따르면이라고 약간 아. 또 얘기 범퍼를 쳐놨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 의원이 이제 당 대표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강점과 약점이 많지 않습니까? 예.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인지도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리고 경험이 많고 반면 이제 이낙연 의원이 워낙에 신중해서 말을 좀 조심하기도 합니다. 어떤 쟁점에 대해서 이런 점도 있고 저런 점도 있다. 예. 아무튼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이낙연 대통령이 됐을 때의 세상 이게 잘 그려지지 않는다. 선명하지가 않다. 예, 선명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되겠죠. 자, 뉴스 사이드였습니다.